예, 안녕하세요. 한자 탐구생활 세 번째 한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가 공맹호학이었고, 두 번째 한자가 초재진보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만나게 될 한자는 세상에서 획수가 가장 많은 한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정말 많은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 탐구 생활에서는 이런 한자들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세 번째 한자는 발음은 황이라고 하는데, 현재 한자 중에 가장 많은 획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궁금하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음은 황이라고 합니다. 황. 그리고 획수는 총 172획입니다. 알겠죠? 총 172획입니다. 자, 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한자는 공맹호학인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정자로 좀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동들을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걸 써서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약간의 해서체나 예서체들이 좀 예서체로 좀 이렇게 정자로 좀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자로 이렇게 놓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정자로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요게 손입니다. 손, 오른손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왼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이것은 예전에 숫자를 계산하는 산대입니다. 그러니까 5와 5,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보통 쓰는 이건 탁자입니다. 그러니까 탁자 위에 산대를 놓고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배우는 바로 자녀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정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맹, 호학 4개의 글자가 합체한 글자라면, 요것은 초재진보, 재물을 불러들이고 보화를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행운을 부르는 행운의 한자. 그래서 초재진보인데, 이것도 정자로 좀 이렇게 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자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간머리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건 집이란 뜻입니다. 집면자. 그리고 이것은 구스록입니다. 이걸 찍어도 그만, 안 찍어도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릇 요자입니다. 그릇. 도자기 같은 거 할 때 다 이 글자를 쓰죠. 그리고 여기에 재물, 이렇게. 요게 이제 조개패자입니다. 조개. 그래서 조개패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재물이 되죠. 재물제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불을초가 되고, 여기에 이제 들어올 진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초재진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잘못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초재진보, 요게 이제 정자가 되겠고요. 자, 오늘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재진보는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행운의 동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님이나 특별한 이제 회가변이라든지 고이연이라든지 결혼식 같은 때 하객 손님들에게 이렇게 붉은 실을 해서 이렇게 동심결 무늬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주면
이제 그걸 받아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는 문이나 어떤 기둥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놓으면 바로 이게 초제 진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는 이제 누렇다는 뜻의 황자라면 이것은 빛날 황자, 지금은 이제 황제, 임금 황자로 쓰이는데 황인데 총 획수는 172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한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중국의 뭐 바이두라든지 중국의 야후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172획 황, HUANG로 씁니다. 한자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어 병음자문인데요. HUANG 이렇게 되면 이 발음이 되겠습니다. 황. 그래서 음은 황이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 분석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황자는 크게 상중하 요 3단으로 구성이 됐는데 요 상단은 여기 보면 비우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우자가 있고요. 그 비우자 밑에 받전자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전자 3개. 이렇게 받전자 3개가 있고 그 밑에 흑토자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우자, 그다음에 받전자 3개, 그다음에 흑토자 5개. 그런데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은 요 비우자와 요 받전자를 합해서 이렇게 우레할 때 이겠죠, 우레. 이렇게. 그래서 우레가 3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현재로서는 비우자에다가 3개의 받전자, 그러니까 1, 5, 3전, 5토 이렇게 요게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단의 글자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단에는 이렇게 회자가 있죠. 이렇게 회자, 이렇게 회자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구름문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름문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오른쪽에 또 이렇게 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운자가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해서 날빗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2개가 이렇게 날빗자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이렇게 날빗자가 이렇게 돼 있고 그 가운데 봉과 용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왼쪽에 오르승자. 그러면 요게 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봉자와 용자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흑토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단 쪽에는 이렇게 풍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사슴녹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위에 사슴녹자가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매산자, 매산자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매산자가 있고 가운데 크게 흑토자가 있습니다. 흑토자에 사슴녹이 있고 마지막으로 걸음걸이 착자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 모든 글자를 이렇게 떠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용을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정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는데 이게 쓰는데 한 몇 분 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루에다가 이렇게 비우자를 씁니다. 비우자를 쓰고 그 사이에 받전자 3개를 쓰죠. 그리고 그 밑에 흑토자, 이렇게 하면 이제 상단이 쓰게 됩니다. 요게 펜이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요 중간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빗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날빗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인쪽에 이렇게 오를승자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날빗자가 되는 거거든요. 날빗자 그 가운데 봉황과 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봉황과 용이 썼죠. 그리고 이제 이 옆에
회와 운을 써야 됩니다. 회와 운.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흑토자 이렇게 4개.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게 산자. 자, 쓰고 요 중간에 흙에 이렇게 흑토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사슴로 쓰고 요 사이에 이제 풍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단, 2단, 3단을 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정자로 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에서 계속 한번 이걸 보시면서 쓰면 나중에 172획짜리 세상에서 가장 획수가 많은 한자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평생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만일 이 한자의 뜻을 알게 되면 이 한자를 잘 정자로 써서 소중한 서재 같은 데 붙여놓으면 그런 행운이 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뜻을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게 이제 여러 그 뜻 가운데 또 하나의 첫 번째 뜻인데 진나라가 그 천명을 잃어서 여러 영웅들이 이제 새로운 황제에게 되기 위해서 지금 꿈을 꾼다. 황제의 꿈을 가져라.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충록이라는 것은 사슴을 쫓는다는 건데 이게 고사성어로는 황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황제가 되기 위한 어떤 봉기, 이것을 충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하를 장악하다 그러면 충록에다 중원을 붙여서 충록 중원하면 세상을 제패하다. 그러니까 황제의 꿈을 가져라.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적을 가지고 농민봉기나 또는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서 반란 일으킨 사람들이 이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 황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렇게 해석을 한다. 자, 이렇게 있고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천지가 조화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비가 논과 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들판에는 산과 들판에는 사슴이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사슴이 뛰어다니는 것은 대표적으로 천하태평을 뜻하거든요. 거기에 바람이 불고, 그렇죠? 아주 상서로운 바람이 불고 그 사이에 구름이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용과 봉황이 하늘로 갔다 땅으로 갔다 이렇게 날다 이거죠. 그래서 천하태평, 그러니까 천지가 조화되고 태평성대. 그러니까 이것을 임금님이 딱 어떤 행차를 할 때 이런 글자가 달린 깃발을 들고 딱 가면 지금은 태평성대를 표시하는 한자다. 뭐 그럴듯합니다. 근데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황제를 꿈꾸어라. 자, 두 번째로는 지금의 임금은 성군이시다. 태평성대. 그러니까 성군이 지금 납신다. 뭐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깃발에 이걸 들고 가면 지금 성군께서 백성을 보기 위해서 순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런 한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임금이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자기가 다스린 땅을 이렇게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면 수명우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그래서 전엽이란 뭐냐면 들판에 가서 농업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들과 산 사이에서 사냥을 한 후에 그 사냥감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전엽이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궁궐을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사냥을 하고 그걸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맹약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2번은 태평성대라는 것을 상징한다면 3번은 임금이 순행을 할 때 그 가마에 거는 깃발에 글자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라면 저는 이렇게 뭐 비슷합니다. 자, 저는 제일 위에 비와 닷전자 3개와 흑도 5개를 상서로운 기운이라고 봤습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얼마나 상서롭습니까? 그리고 이 아래쪽은 풍요로운 대지,
풍요로운 대지, 그리고 가운데는 용과 봉황이 왔다 갔다 하니 예로부터 용과 봉황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봉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운을 상징한다면 용은 눈에 보이는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봉황은 주로 바람으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용은 주로 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을 만나면 이것을 풍수라고 했고, 이 풍수가 만나는 그 공간, 그게 용과 봉이죠. 그냥 가장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사를 지낼 때 깃발을 쫙, 이런 글자가 있는 깃발을 쫙 꽂고 무릎을 꿇고 하늘에 비는 모습.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늘의 복을 빌다 이렇게 받고, 한자로는 이렇게 받습니다. 주원 유등 복림 세계. 그러니까 뭐냐면 무릎을 꿇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빌다, 원한다. 주원, 뭐가, 등은 뭐냐면 재물을 워낙 풍년이 들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는 것을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는 오곡풍등이라고 합니다. 오곡이 풍년이 돼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이 등자 자체가 제기를 가지고 하늘로 오르는 모습, 산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원유 등은 비로 원하옵나이다. 풍요로운 것이, 유라는 것은 빌다는 뜻을 갖고 있다. 가득하다. 가득가득 풍년이 들길 비원하니 하늘에서는 복림 세계. 이 세상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복을 비는 한자, 신전에서 제관들이 하늘에 복을 빌 때 깃발에 쓰거나 부적에다 써서 나중에 이걸 태워서 이렇게 하늘에다 올릴 때 쓰는 글자라고 상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본다면 이것은 황제를 꿈꿔라, 뭐 이런 글자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태평성대다. 성군이 나가신다, 뭐 이런 뜻이라면, 세 번째로는 지금은 태평성대니 내가 백성들을 보고 순행하고 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을 것이다. 또는 저는 제관들이 하늘의 복을 빌기 위해서, 이 땅의 풍요를 빌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써서 하늘에다 태워서 보내는 글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비슷비슷한 글자인데, 간혹 어떠한 이 글자를 소개하는 것 중에는 이것은 현실 속에 없느니 뭐 말짱 헛거다, 꿈을 꾸지 마라, 뭐 이런 해석을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건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에 나와 있는 모든 그 하나하나의 글자들이 되게 상서로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 해석이든 어떠한 상스러운 기운을 상징하는 한자이고, 음은 황이고, 왜냐하면 누를 황자나 또는 빛날 황자는 다 황제를 상징하고 천하의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지 상스러운 뜻을 가진 한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한자 탐구 생활을 이렇게 구독하시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획수가 많은 한자를 한번 써보시고 또 이것을 집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상스러운 기운을 늘 가지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뜻이 이 글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통해서 내가 마음먹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다짐의 의미로 이 글자를 한번 써서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한자 탐구 생활에서는 이 황이라는 글자 말고도 이런 비양, 아마 제가 제 네 번째로 소개할 한자는 비양이고요. 비양,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뻥, 제이, 뭐 이런 글자들도 나중에 하나씩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제 다음 네 번째 소개할 한자는 세상에서 가장 긴 국수를 찾아라. 도대체 국수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한번, 근데 이걸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국수를 찾아라가 다음 한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한자, 세상에서 획수가 가장 많은 한자, 음은 황이고 뜻은 상스러운 기운을 가진 한자이다,
해서 이것으로 제 3강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자 탐구생활 제 4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